저는 사실 마스터까지는 컴퓨터 사이언스 했었는데요. 네, 지금 하고 있는 AI를 잘하는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개발하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과연 이제 뭐 혁신경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어떠한 요소로 조명가 되어 있고 그게 나타나는 거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프로가 생긴다라는 것에 대한 파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특히 제너레이티브 AI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지금 되게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레볼루션과 이노베이션의 이 중간 안에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이게 레볼루션이었지 이노베이션이었지. 근데 최소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엔지니어링 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한 퍼스널 컴퓨팅에 들어왔을 때 80년대 초반에 퍼스널 컴퓨팅이 초기 도합됐을 정도의 프로덕티비티 향상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건 제가 매일매일 적용을 하고 쓰고 일을 하면서 이게 놀라운 변화를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밖으로는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서 보면 비즈니스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챗GPT나 챗봇이나 여러 가지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커스텀 엔게이지먼트 측면에서 어떠한 요소들로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떻게 경험을 가느냐. 근데 기존 연구들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기업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을 뉴 테크놀로지 어도션을 해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향상시킨다는 개념에 봤을 때는 이제 총 네 가지 정도가 그림에서 보면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습니다. 어웨어니스, 인프라스트럭처,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덥션 그리고 그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기업의 애질리티를 향상시키면서 그 애질리티는 이제 인터널 애질리티와 익스터널 애질리티로 나눠져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커스텀 엔게이지먼트에 인플루언스를 미친다. 이런 게 기존의 이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이제 최근 연구 트렌드라든가 기술 혁신 경영 측면에서의 기술 어독션 같은 것들 봤을 때는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다고 제가 이제 스터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 그래서 이제 리서치 오브젝티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의 어독션이 회사에서 어독션이 최종적으로 고객 인게이지먼트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럼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잘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 어독션이라는 큰 개념이 있고요. 그럼 80년대, 90년대 이또 같은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AI 기술,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동작되느냐에 대한 이제 최근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보시겠지만 대부분 연구들이 최신 연구들이 많습니다. 2022, 23, 지금 이제 펜딩 중인 것들도 보면 대부분의 이제 테크놀로지 관련된 논문들은 이제 AI 쪽 관련 논문들만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리고 기존의 아카데믹 스트럭처상에서 이제 이쪽 관련된 논문을 쓰면 거의 대부분 새로운 주제가 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카데믹 쪽에서도 연구하기가 좀 굉장히 용이한 거라고 분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뒷장에 한장 보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가나이제이션 상에서 애질리티, 또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독션, 그리고 어웨어니스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주제적 탑픽별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출판이 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기존 연구에서 임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독션, 어웨어니스, 인프라스트럭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기술 어독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역시 제너레이티브 AI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하나였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 연구에 의해서 보면 이런 것들은 기업의 인터널 애질리티, 익스터널 애질리티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고객 인게이지먼트를 증강시키는 데 기존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괜찮게 봤던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모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어떤 경로로서 최종적으로 고객 인게이먼트 하나시키냐를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짠 만든 모델은 어웨어니스,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답션, 인프라스트럭처, 어질리티,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스텀의 인게이먼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다 이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개념들 설명을 드리면 어웨어니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조직이나 기업이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느냐, 이걸 베네핏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걸 어떻게 써먹을 만한 게 매니지먼트부터 일반 직원들까지 얼마만큼 인지를 하고 있느냐. 또 이거에 관련된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보면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편 매니지먼트에서부터 어웨어니스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미친다가 이제 조직 관점, 조직 오퍼레이션 측면에서의 많은 연구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또 있었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이노베이션 하면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과정도 역시 단일 부서가 아니라 조직 전체적 측면에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소셜 사이언스 쪽에서 많이 발표가 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웨어니스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요. 또 이제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답션이라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이제 디지털 툴들이나 디지털 기술들을 얼마만큼 체험했느냐, 자기네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디지털라이즈 되느냐, 아니면 데이터들이 중간에 싱글 아카이브로 충분히 모여져 있느냐, 전체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느냐, 다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답션이 중요한 요소가 하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이런 걸 갖춰주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들, 이제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또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한 회사에서 일을 오래 했었고 지금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받쳐주는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제가 한국 회사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된 것도 사실은 왜 다를까? 우리랑 내가 다녔던 회사와 지금 왜 다를까?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게 사실은 이제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소셜 사이언스적인 개념적인 측면입니다. 애질리티, 기업의 애질리티라는 거는 익스터널 애질리티와 인터널 애질리티가 있는데, 인터널 애질리티는 그 내부에 이제 내부에서 이거 얼마만큼 적용하냐, 내부 관점, 내부 생산성 관점, 내부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이제 애질리티인 거고, 엑스터널 애질리티는 역시 이제 외부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 포함한, 쉐어홀더들, 고객들 포함한 이런 쪽에 있는 주요 메이저 스테이크홀더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이제 애질리티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개의 요소들이 잘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민첩성이 올라가고 그 역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구 메소드지는 통계적인 부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통계적인 거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컨스트럭트들을 아까 말씀드린 컨스트럭트들을 모델을 보여드렸고 각각의 컨스트럭트들을 기존에 있는 논문이라든가 기존의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넣어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한 270명? 그럼 대상은 한 500명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리스폰스를 받은 거는 217명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B2B, 그러니까 B2B 쪽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B2B는 이제 고객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모양이 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B2C만 해가지고 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로덕션은 217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확보를 했고, 이제 분석하는 모델은 펜터리스 스퀘어스 부분 최소 한국마다 PSS의 방식으로 활용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들이 대부분 많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들어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설명을 직접 돌리는 거 제가 이제 지인들 통해 돌리는 것도 좀 있지만. 에이전시 통해가지고 돌렸고요. 최종 타겟 대상은 5,000명 중에 이제 217개 데이터. 왜냐면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을 이제 이 분야로 종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 크라이테리아에 맞지 않는 것들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217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0.7 데이터 통계상 신뢰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데이터 쪽으로 봤을 때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사실 이제 생각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양의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결과를 얻고 보니, 이제 사실은 인터널 애저리티는 사실은 이제 커스터머 인게이먼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다라는 그게 나왔고요. 좀 사실 이 모든 게 다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H2A에 보시면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둠션은 인터널 애저리티에 크게 한계도 낮은 크게 관계가 높지가 않다라고 이제 대답들을 주석에 나왔고, 또 그것도 역시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영향이 상대적으로 안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연구 말고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새로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들이 기업 퍼포먼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이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미치거든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고객 인게이지먼트 향상, 파이낸셜 아웃컴의 향상, 논 파이낸셜 아웃컴의 향상, 세 가지가 일단 모으기 시작을 하고, 그게 한 세트가 되거든요. 고객 인게이지먼트 관점에서 때는 대답하는 사람들은 초기, 아직 기술의 초기이기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것도 이 앞장에 있는 거에 최종적인 결과가 올라가고, 어웨어니스랑 세 가지 앞에 있는 세 가지 어웨어니스, 디지털 테크놀로지, 인프라스트럭처는 엑스터널 애저리티는 매우 강한 영향관계를 미치나,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인터널 애저리티는 상관이 없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미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기술 자체를 보면 사실 굉장히 티피컬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챗봇 같은 거거든요. 챗봇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고객이 요즘 느끼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내부 인원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매트리를 보면 사실 DAU, MAU, 서비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관점에서 연구를 따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기술이 도입이 됐을 때 어떠한 요소들이 기업 운영에서의 주요 엘리먼트들이고, 그게 어떤 메커니즘을 움직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카데믹한 컨트리뷰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랙티컬하게 보자면 반복된 얘기지만 사실 인프라스트럭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프라스트럭처와 디지털 테크놀로지 어둠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